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SOL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 ETF? 이거 티커가 0023A형이죠? 이 관련 자료들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2025년 3월에 상장됐고 KEDI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 지수를 따라가는데 연간 총 보수는 0.45%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6개월에 105.8%라니? 와, 이거 숫자만 보면 뭐랄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그렇죠. 숫자가 워낙 인상적이니까요. 그래서 더 자세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ETF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고 또 최근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이 ETF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키워드 있잖아요. 그거랑 얼마나 유사한지로 점수를 매겨서 상위 10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아, 키워드 유사도 점수군요.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상당히 집중 투자라는 거예요. 리게리 컴퓨팅이 한 21.4%, D-웨이브 퀀텀이 16.8%, 아이언큐가 15.9%, 그리고 알파벳이죠. 투글, 거기가 14.7%. 이 4개만 합쳐도 비중이 거의 69% 정도 됩니다. 와, 거의 70%가 4개 회사에 몰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외에 인텔, 브로드컴, 코헤런트, 엔비디아, 퀀텀 컴퓨팅, IBM 이런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정말 상위 종목 집중도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최근에 이 분야, 특히 이 ETF에 담긴 기업들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9월에요. 미국이랑 영국이 양자 컴퓨팅이랑 AI 협력 관련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아, 미영 MOU요. 정책적인 바람이 좀 부는 거군요. 그렇죠. 정책적인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리고 기술이나 성장 쪽을 보면 비중 3위인 아이온큐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영국의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또 벡터 아토믹 인수에도 합의를 했어요.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하네요. 네, 이게 이온 트랩 기술, 그러니까 원자를 붙잡아서 양자 계산하는 핵심 기술이랑 센싱 역량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심지어 2025년 매출 전망치도 올렸습니다. 오, 전망치 상향까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런 모습이죠. 또 비중 제일 높은 리게티는 미 공군연구소, AFLR이라고 하죠. 거기는 3년에 한 580만 달러 규모로 양자 네트워킹 연구 계약을 따냈고요. 공군이랑요. 와우. 네. 그리고 D-웨이브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약이 83%나 늘었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상업적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겠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아시아 쪽에서도 관심이 뜨겁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약간 좀 주의해서 볼 소식도 있는데요. 퀀텀 컴퓨팅 QUBT라는 회사가 5억 달러 규모의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증자요. 아, 자금 조달. 네. 이게 회사 입장에선 당장 현금을 확보하는 거니까 좋을 수 있는데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요. 네, 그리고 알파벳, 구글도 작년 말에 윌로우라는 칩을 공개하면서 오류 보정 기술 관련해서 좀 진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야, 정부 계약, M&A, 기술 개발 소식에 자금 조달 이슈까지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이게 다 좋아 보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기술 자체는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동력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러 동력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영 MOU나 리제티의 공공계약처럼 확실히 정부나 국가 안보 쪽 수요가 초기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정부 주도. 둘째는 이제 기술적인 진전이죠. 알파벳의 오류 보정 기술이라든지 아이온큐나 리제티가 하는 이온 트랩 고도화, 네트워킹, 센싱 이런 기술 스택 전반에서 구체적인 발전이 있으니까요. 이게 또 가치 평가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기술 발전도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는 이 ETF 구성 자체의 특징인데요. 알파벳, 엔비디아, IBM처럼 현금 흐름이 좀 탄탄한 우리가 아는 큰 기술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빅테크들. 이런 기업들이 약간 안정성을 더해주면서 동시에 아이온큐나 리제티, D-웨이브처럼 아직은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그런 순수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높은 변동성과 좀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기술 발전 기대감이랑 정부 수요를 바탕으로 하되 포트폴리오 자체는 대형주랑 성장주를 섞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잡으려는 거군요. 흥미로운 구성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기 기술 테마는 항상 리스크가 크잖아요. 변동성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리스크 요인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 4개 종목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하잖아요. 네, 집중도가 높죠. 네, 그래서 개별 기업 뉴스 하나하나의 ETF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높은 변동성과 집중 리스크고요. 둘째는 아까 QBT 사례처럼 추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아직 적자인 기업들도 꽤 있고요. 재무적인 리스크군요. 그렇죠. 셋째는 좀 기술적인 건데 추적 오차, 즉 괴리율 리스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ETF의 시장 가격이랑 실제 순자산 가치, NAV 사이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아, 가격이 제대로 안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 네, 맞아요. 과거에 이 ETF가 하루의 괴리율이 마이너스 4.4%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거래량이 적거나 유동성 공급자, LP 역할이 좀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거나 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위험도 있군요. 네. 그리고 넷째는 아마 가장 근본적인 걸 수도 있는데 기술 상용화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정말 언제 우리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쓰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전까지는 가치평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하긴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해외 투자니까 당연히 환율 변동 리스크도 있습니다. 원화 환센 지수를 추종하니까 달러원 환율이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주죠. 듣고 보니 변동성, 자금 조달, 괴리율, 상용화 불확실성, 환율까지. 와, 리스크가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ETF는 정부 주도의 초기 수요, 또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 같은 거에 힘입어서 최근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건 맞다. 네. 그리고 대형 기술주랑 순수 양자 기업을 섞어서 안정성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점도 특징이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높은 변동성, 또 자금 조달 관련 이슈나 괴리율 같은 각종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걸 면밀히 봐야 한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어떤 거죠? 지금은 분명 정부나 국방 수요가 이 초기 시장의 중요한 동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 기술이 점점 더 성숙해서 본격적인 상업적 성공 단계로 넘어갈 때 과연 이 동력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바뀔까? 정부 주도에서 민간, 상업 주도로 넘어갈 텐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ETF에 담겨있는 기업들의 역할이나 위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정부 주도에서 상업 주도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서의 변화, 그리고 현재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미래 역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당신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이 분야를 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